러시아가 미국의 위성 궤도로 우주 무기를 발사한 데 이어서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전술 핵무기 사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광인, 그러니까 미치광이 전략을 쓰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푸틴이 이렇게 광기 어린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ABC 뉴스는 22일 러시아가 다른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대우주 무기로 추정되는 저궤도 위성을 발사했다고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위성은 미국 정부의 위성이 있는 궤도에 배치돼서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펠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러시아가 지난 16일 미국 정부의 위성이 있는 같은 궤도에 새로운 대우주 무기를 배치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새 위성은 2019년과 22년에 배치된 대위성 무기의 페이로드, 그러니까 탑재물과 유사한 특징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펠라이더 대변인은 이어서 이 페이로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나 모르는 것 등 이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CNN은 이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미국이 최소 몇 주 전부터 러시아의 발사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와 미 북부 사령부가 이를 추적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CNN이 이어서 대우주 무기가 폭발하면 엄청난 에너지 파동을 일으켜서 위성을 파괴할 수 있으며 수많은 상업 및 정부 위성을 마비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대우주 무기를 발사할 때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코스모스 2553을 쐈던 2022년입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가 서방과의 우주 전쟁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또한 현지 시간 21일 예고했던 전술핵무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와 극초음속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킨잘 등이 동원됐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러시아 국방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명령으로 총참모부 지휘하에 남부 군광구에서 전술핵무기 준비 및 운용을 위한 훈련 1단기가 시작됐다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이어서 항공우주군 항공부대는 킨잘 미사일을 포함한 항공무기에 특수 탄약을 장착하고 순찰 지역으로 이동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이번 훈련은 서방 관리 개개인의 도발적인 발언과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 그러면서 이 러시아 국가 영토 보존과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 이번 훈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과정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장 분명한 경고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전술 또는 비전략 핵무기는 적의 도시 전체를 완전히 파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략 무기에 비해서 덜 강력하지만 막대한 파괴 잠재력을 지닌 무기를 의미합니다. 훈련이 진행된 남부 공방부는 로스토프나도누에 본부를 두고 있고 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가까운 러시아 남부 지역을 비롯해서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새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도네츠크, 루안스크, 그리고 자포리자와 헤르손 지역, 그리고 크림반도를 관할합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도발적 행동은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주 전쟁을 통해서 미국과도 맞붙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공멸의 길로 가자는 것으로 소위 벼랑 끝 전술 또는 광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푸틴의 러시아는 왜 이렇게 광인 전략을 전면에 내세운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21일 이 우크라이나의 서방의 무기가 아직 제대로 도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 대해 대대적인 작전을 펼쳤지만 작전 개시 2주일 만에 사실상 작전을 중단했다 그러면서 푸틴의 러시아는 전승절인 5월 9일까지 하르키우를 점령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오히려 러시아군의 피해는 재앙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엄청났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이번 하르키우 공략은 어쩌면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래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하루만 1740여 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이는 최근 들어 가장 큰 희생자 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텔레그래프는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이번 작전을 치르면서도 확실한 군사적 목표도 없었으며 심지어 엄청난 물량을 퍼붓고도 중요한 지형 하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번 하르키우 전투로 말미암아 700마일 전선을 따라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기회를 낭비했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북부에 대한 지난 3주간의 공세는 아무런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고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대가로 겨우 얻은 것이 남쪽으로 겨우 5마일 정도 진전한 것뿐이라는 것이 이 텔레그래프의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전황을 본다면 러시아군이 하르키우를 점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서방의 무기가 본격적으로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그 정도인데 앞으로 미사일 등이 도착하기 시작한다면 그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푸틴은 하르키우를 점령할 생각이 별로 없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푸틴 말대로라면 점령할 생각도 없었는데 왜 공격을 한 것일까요? 이런 전황은 한마디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과 맞붙었을 때 앞으로도 별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걸 뜻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잠재적 능력을 크게 오판하고 있고 특히 서방의 무기가 본격적으로 전장에 도착하게 될 7월경이면 우크라이나군을 러시아군이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림반도에서의 러시아군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흑해 함대의 미사일 운반선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는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또 19일에는 러시아 해군 함정 하나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고 침몰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크림반도의 러시아 공군기지 멜베크 비행장이 이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초토화됐습니다. 이날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미그 31 전투기 2대, 수호이 27 항공기 한 대, 손상된 미그 29 전투기 한 대를 포함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 무기의 러시아 본토 허용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등 우방국의 군사 지원이 더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러면서 서방을 향해 보다 적극적인 전쟁 관여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웃의 북대서양조약국 그러니까 나토 동맹국들의 군사력이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발사되는 러시아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 지역과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서 서방의 무기를 사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국제 파트너국들과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를 러시아 본토를 향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면으로 요청한 셈입니다. 만약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그 일부라도 수용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세는 완전히 뒤집힐 수 있고 특히 러시아 본토 공격이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허락이 된다면 러시아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내 주요 군사 목표물은 물론이고 주요 대도시를 향해서 직접 공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푸틴이 지금 광인 전략을 펼치는 것도 미국이 그동안 레드라인으로 고수해왔던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을 결코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협박하고 있다라고 보면 무방합니다. 또 하나, 지금 나토 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토군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는 파병 의사를 확고하게 밝힌 적이 있고 나토도 우크라이나 군대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1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군의 1인자인 찰스 브라운 미군 합참의장은 훈련 교관의 배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이런 우크라이나 내부에서의 노력은 많은 나토 훈련 교관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 그러면서 이는 귀중한 방공망을 전장 근처의 우크라이나 인프라 대신 훈련 교관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는 만일 우크라이나군 훈련 지원을 위한 파병이 이루어질 경우 현지 방공망은
우크라이나 인프라보다는 파병군 보호와 관련해서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날 브라운 합참의장의 발언은 우크라이나 파병이 선을 그은 미국을 비롯한 이 나토 동맹국들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사실 이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기류 변화는 푸틴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발언들의 현실화를 푸틴은 죽기 살기로 막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광인 전략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푸틴의 광인 전략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먹힐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광인 전략의 특징은 이를 구경하는 사람이 겁을 먹어야 효력이 있는 것인데 미국을 비롯한 나토 주요 국가들이 이런 푸틴의 속내를 꿰뚫고 있으니까 푸틴의 계략이 먹힐 리가 없겠죠. 그만큼 푸틴은 지금 초조합니다. 와이튼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